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7월 24일자 화강신문의 오늘의 생각을 읽어보려 합니다. 전화위복의 기회 항상 있다. 창원대학교 전 총장 이수호님의 오늘의 생각입니다. 인간이 코로나19와 전쟁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코로나19라는 자연과 전쟁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때문에 인간은 자연 앞에서 정말로 겸허해야 한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화와 복, 행과 불행이 늘 섞여 요동치며 변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와 반대로 탄탄대로라고 여겼던 길이 어느 순간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예부터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어 왔다.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변화에 적응해 나가면 위기는 기회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어떻게 전개되어 언제쯤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말할 뿐이다. 지난 6월 28일로 코로나19가 215개국에 전파되어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 중국 우한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된 지 6개월 만이다. 새로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경제는 그 손실 규모를 따지는 것조차 짜증스러울 정도로 거덜나고 말았다. 이에 하도 답답하여 알베르 카미가 쓴 소설 페스트를 다시 읽었다. 도대체 전염병의 대유행이란 어떠한 것인가? 어수선한 마음을 다잡지 않을 수 없다. 소설 페스트에는 페스트균과 맞서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라는 대목이 있다. 어떤 영웅주의나 남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이 자기의 맡은 직분에 성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페스트가 인생의 일이니 어렵더라도 그냥 맞설 뿐이다. 소설의 내용은 계속된다. 페스트균으로 인한 고난과 시련은 무한히 지속되지 않고 종말에 이른다. 페스트가 끝나자마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과거의 일상에 파묻히는 인간에게 위협은 늘 도사리고 있다. 왜냐하면 페스트균은 멸종되지 않고 곳곳에 잠자고 있다가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 저쥐들을 흔들어 깨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획사병이라는 페스트는 14세기 중엽의 것으로 카미의 소설 1947년 발간보다는 훨씬 오래전의 일이다. 흑사병은 아시아 내륙에서 유럽으로 전파된 것으로 쥐를 비롯한 설치류의 벼룩이 매개체였으며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사망으로 내몰았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는 21세기 흑사병으로 불릴 만큼 그 세력이 만만찮다. 1918년의 스페인 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와 더불어 대유행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은 분명코 과학과 기술이 인류 역사상 최첨단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코로나19를 쉽게 통제할 수 없는가? 실로 의아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모두가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에서 청신호가 켜지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빨리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염원에서다. 이번 코로나19가 인간에게 던지는 교훈은 매우 크고 심각하다. 그것은 첫째는 인간과 질병의 관계, 둘째는 인간의 삶의 방식,
셋째는 인간의 자연관 등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간과 질병의 관계는 창과 방패의 관계와 같다. 외부로부터 도전하는 악성 바이러스나 세균이 창이라면 인체 내부에서 응전하는 면역 체계는 방패가 된다. 면역 체계만으로 불가능하다면 약제와 의료 체계에 구원병을 투입해야 한다. 창과 방패의 힘겨루기는 끝이 없다. 인간의 지식으로 효과적이고 멋진 방패가 만들어지면 자연의 힘으로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면서 더 강력한 창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병은 인간의 운명이며 삶의 구성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인간의 삶의 방식,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사회 전반에서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시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창의성을 총동원하다시피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본다. 숭고한 정신의 세계가 허물어진다면 인간에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최상으로 여겼던 산업 구조와 교육 시스템이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맥없이 와해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때문에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자연 보호와 환경 보호의 이름으로 여러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및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듯이 인간의 자연관도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연은 인간의 행위가 가해지지 않을 때에만 자연이다. 아무리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라고 해도 일단 인위가 작용하면 무위의 자연은 크게 훼손되든가 아니면 사라지게 된다. 대자연의 흐름에 이상이 생기면 인간 사회 또한 이상해지기 마련이다. 이것은 기후의 변화로 지구촌 곳곳에 재앙이 생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자기의 태생지인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인간 속에서 자리 잡고 버티는 것이 아닌가. 인간이 코로나19와 전쟁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코로나19라는 자연과 전쟁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때문에 인간은 자연 앞에서 정말로 겸허해야 한다. 아무튼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정신적, 육체적 공경에 빠져 있다. 빨리 활기를 되찾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움츠렸던 몸을 많이 움직이고 또 움직여야 한다. 그러면 몸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새로워진다. 여기에는 켈리 맥고니걸의 저서 움직임의 힘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